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진행의 김영민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드디어 약 4년 반 만에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0.5%포인트 빅컷을 단행했는데요. 이 금리 인하로 인해서 유동성 공급이 늘면서 아파트값, 주택가격, 이 부동산 시장의 가격을 끌어올리는 요인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존재하는 한편 또 일각의 전문가들은 이번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국내 부동산 시장에 미칠 단기적인 영향은 좀 제한적일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가 이 유동성 확대 효과를 좀 반감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요. 또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시장에 어느 정도 선반영이 돼 있고 서울 아파트값이 많이 오른 상황이라 추가 상승에 대한 부담이 있다는 점도 그 요인으로 꼽힙니다. 부동산 시그널, 오늘도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02-2128-8504번, 서울 전화 02-2128-8504번, 저희가 문자 상담, 전화 상담 모두 열어두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도 상담 가능한데요. 친구 추가하셔서 부동산과 관련한 고민 남겨주시면 전문가가 직접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도 토마토 집통 함께 하실 수 있죠. 실시간으로 시청하시면서 채팅 통해서도 고민 남겨주시죠. 여러분의 시그널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참여 방법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당신의 부동산 물음표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부동산 해결사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립니다. 02-2128-8504번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드립니다. 부동산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시간. 부동산 시그널. 당신의 부동산의 해결사가 되어드립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LS코리아 글로벌의 박성규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진짜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인 만큼 이 대표님 앞으로 온 상담들 상당히 많은데요. 바쁘게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성북구 보문동 아이파크 24평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대출을 받아서 송파구 오금동의 송파 두산위브 아파트로 이사를 검토 중입니다. 한 3, 4억 정도 대출받고 이사하는 게 맞을까요? 투자 목적으로도 괜찮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갈수록 커져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갈아타게 하는 것 어떻게 보세요? 자, 이제 우리 시청자분 상담 내용을 가기 전에 우리 그 앵커께서 오프닝 멘트에서 이제 기준금리. 네, 맞습니다. 기준금리가 바로 며칠 전에 발표가 돼서 이제 미국 FOMC에서 0.5%포인트를 빅컷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일전에 우리 방송에서도 인하하는 거는 확실한데 어느 폭이 어느 정도인가가 지금 문제입니다라고 했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요. 자, 그러면 이 지금 금리 인하의 영향이 지금 현재 정책, 대출, 스트레스 DSR이라는 대출의 어떤 규제 정책에 의해서 어느 정도까지 효과가 반감될지 아니면
정책을 무시하고 심리적인 방향으로 더 가격이 더 오를지에 대한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많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는 그런 어떤 방향성보다는 과연 어느 정도까지 우리나라가 금리를 인하할지에 대해서 잠깐 짚어보고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올 지금 2024년도 9월입니다. 24년도 9월이고요. 9월이고 10월, 11월, 12월, 내년 2024년도 1월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미국 기준금리는 5.5%포인트에서 9월 달에 마이너스 0.5%포인트를 내렸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 한국은, 대한민국은 3.5%포인트고요. 9월 달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발표는 없습니다. 자, 10월 말경에 기준금리 발표가 있고요. 기준금리 발표가 있고 미국도 10월 달에 다시 한 번 더 기준금리를 발표를 합니다. 11월 달에는 한국도 기준금리 발표를 하고요. 미국은 11월 달에 기준금리 발표가 없습니다. 12월 달은 양쪽 미국도 발표를 하고 그리고 한국은 발표를 하지 않습니다. 1월 달에 가서 둘 다 발표를 하게 되어 있는 월별 각국의 기준금리 발표 일정입니다. 현재 지금 0.5%포인트가 지금 하락해서 5%포인트로 기준금리가 맞춰졌고요. 10월 달에 과연 동결을 시킬지 좀 더 0.25%포인트 하락을 시킬지에 대한 거는 10월 달을 가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대한민국, 한국에 있어서 현재 지금 기준금리 3.5%포인트가 제 예상이긴 하지만 그리고 동결 아니면 경우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궁극적으로 2025년도 1월 달의 기준금리는 3.0%포인트에 맞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미국 기준금리가 과연 10월 달, 12월 달, 그리고 1월 달에 얼마만큼씩 더 하락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유동폭, 기본적으로 3.0%포인트에 맞춰지면서 2%대의 포인트로 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게 있어요. 가계부채와 그리고 부동산 지금 인서울권에 있어서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지만은 대한민국도 3.0%포인트까지는 내년 초반까지 유지할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기준금리에 대한 금리 정책이 과연 그리고 지금 스트레스 DSR에 대한 정부의 규제 정책 모든 게 귀결되는 게 저는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심리입니다. 심리. 소비 심리, 매수 심리, 매도 심리에 어떻게 자극을 하느냐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은 요동칠 수도 있고 안정적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러면 첫 번째 상담. 지금 첫 번째 상담이 성북구에서 송파구로 갈아타는데 작은 평수에서 큰 평수로 약 4억 원 정도의 대출을 일으켜서 옮기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내용을 좀 볼까요? 자, 송파 두산 위부 지금 이동을 하려고 하는 갈아타기 하려고 하는 34평대의 아파트의 개요 내용을 펼쳐놨고요. 자, 우측에 시청자분께서 보실 때 우측에 지금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보문 아이파크 23평에 대한 개요를 펼쳐놨습니다. 가격 그래프를 봤을 때 파란색 그래프가 지금 송파 두산 위부 34평에 대한 가격대고요. 아래쪽에 있는 붉은색이 지금 보문 아이파크 23평에 대한 가격대입니다. 전반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포커스가 뭐냐면 우리 시청자분께서 4억 원이라는 돈을 더 대출을 받아서 부담을 안고 과연 이리 옮기는 게 맞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의 핵심이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가격이 8억과 12억 정도, 약 4억 정도가 지금 차이가 납니다.
내용에 있어서 전반적인 어떤 내용은 쭉 이 표를 보시기에는 불편하실 것 같아서 제가 도표를 하나 만들어 왔는데 한번 도표를 한번 보시죠. 자, 보문 아이파크 23평 성북구 보문동에 있고요. 지금 6호선 우이 신설 보문역에서 약 300m 떨어져 있습니다. 송파 두산 2부 34평 송파구 오금동에 위치해 있고요. 5호선 계룡역에서 약 600m 정도의 입지에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보문 성북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431세대 22년차 23평 아파트고요. 송파 두산 2부 같은 경우는 296세대 6년차 34평 아파트입니다. 최근 실거래가가 23평 8층이 8억 1천만 원에 거래가 됐고 송파 두산 2부 같은 경우에는 3층이 12억 원에 거래가 돼서 약 4억 원 정도의 차이가 난다. 현재 지금 매물 최저 호가는 8억 5천 그리고 13억 5천이기 때문에 요 금액 봤을 때는 약 5억 원 정도가 나네요. 그렇죠? 자, 최근 3개월간 매매 호가 증감률을 봤을 때 성북구 보문동에 있는 보문 아이파크 23평은 14.9%의 호가 증감률이 변동 상승을 했고요. 송파 두산 2부 34평 같은 경우에는 3개월간 20% 이상의 호가 증감률이 증가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입지 그리고 내용 연수, 신축 그리고 가격 상승에 대한 탄력도 전반적으로 실거주와 투자 목적에서 4억 원의 부담을 준다 하더라도 송파 오금동으로 옮기시는 게 맞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상담 만나봤습니다. 갈아타기에 대한 상담이었는데요. 갈수록 조금 더 상급지, 좀 더 똘똘한 한 채로 옮겨가고자 하는 수요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이 이야기하시기로는 성북구에서 송파구로 갈아타기 하는 것이 실거주 목적이든 투자 목적이든 좋을 것 같다라고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분석을 해주셨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으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예비 신혼부부의 사연입니다. 현금 2억 원 정도의 자금이 있고 대출받아서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크게 재개발 구역 물건 갭 투자 고민 중인데요. 연희 2구역 공공재개발 내에 40년 된 아파트를 4억 3천에 매수하거나 혹은 갭 투자의 경우에는 DMC 파크뷰자의 염창, 고덕 살짝 아래쪽에 있는 매물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도 좀 비교를 상세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신혼부부시니까. 신혼부부고요. 할 내용 얘기가 많아요. 아, 이 그렇군요. 내용에서. 자, 우리 시청자분께서 신혼부부고 서대문구 연희 2구역 공공재개발 진행되는 오래된 아파트. 네. 자, 상담 내용에 지금 문자로 요만큼 나와 있지만은 정말 더 길게 구체적으로 보내주셨던 내용들이 지금 다 표현을 못했지. 전반적으로 지금 그 전용 면적과 공급 면적까지 나름대로 세세하게 보내주신 시청자분이십니다. 네. 나름대로 그렇게 보내주기 전까지 그렇게 보내주시려고 나름대로 적게는 30분에서 1시간 이상을 고민하시고도 보내드렸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지금 두 번째 상담에서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요. 자, 서대문구 연희 2구역의 공공재개발, 서대문구 건너편에 있는 파큐브 자이, 그리고 아까 염창이라고 했죠. 네. 염창역 아래쪽 그리고 고덕역 강동구 고덕역 아래쪽의 물건을 살펴보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군데죠. 네 군데 중에 정확하게 지금 명칭과 지역을 말씀하신 데가 DMC 파크뷰 자이하고 연희 2구역에 공공재개발 들어가는 오래된 아파트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두 물건만 놓고 일단은 지금 폭을 줄여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지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제가 표시하는 손으로 지금 가리키고 있는 공공재개발 1차 연희동 721-6번지 일대가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 공공재개발의 오래된 아파트를 지금 보고 계신 지역이고요. 서쪽으로 와서 건너편 쪽에 가재울 재정비 촉진지구 안에 있는 DMC 파큐브자이 아파트를 갭 투자냐 아니면 이쪽에 지금 연희 공공재개발 지역에 실거주로 처음부터 들어가느냐 이 차이입니다. 과연 이 두 지역에 있어서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내가 내 자산을 신혼부부 때부터
분류가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도표로 좀 준비를 했고요. 많은 내용들이 내포되어 있고요. 일단 비교부터 하겠습니다. 서대문구 연희동 729번지 이 일대 같은 경우에는 홍연 아파트입니다. 오래된 아파트고요. 공공재개발 연희동 721-6번지 일대의 공공재개발로 들어가 있는 구축 아파트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서대문구 남가자동 385번지 DMC 파크뷰 자이가 1단지와 2단지로 나눠져서 지금 대단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입지를 봤을 때는 경의중앙 가자역에서 공공재개발 홍연 아파트는 1.7km, 강북 횡단선 서대문구청역에서 500m 떨어져 있는 교통 호재가 있는 구축 아파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서대문구 남가자동 DMC 파크뷰 자이 같은 경우에는 가자역에서 500m, 또 강북 횡단선 가재울 뉴타운역이 220m 위치에 예정돼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홍연 아파트 같은 경우 구축 아파트는 지금 44년 차 81년도 4월 달에 준공이 됐고 서대문구 남가자동 385번지 DMC 파크자에는 10년 차 아파트입니다. 자, 다시 한번 분리하겠습니다. 이쪽 지금 앞쪽에 있는 아파트는 재개발 투자로 실거주가 들어갈 아파트고요. 지금 서대문구 남가자동 DMC 파크뷰자에는 갭 투자의 목적으로 문의를 하시는 아파트다라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홍연 아파트 같은 경우는 191세대 13개 동 최고 5층 아파트고요. 전용 면적을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 보시는 면적대가 공급 면적 19평, 전용 면적 15.7평, 2종 일반 주거 지역에 깔고 있는 아파트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파크뷰자이 같은 경우는 4,300세대 61개 동 최고 33층, 이거 갭 투자의 평형대를 본다고 하게 되면 24평, 17.8평의 공급 면적을 가지고 전용 면적을 가지고 있고 3종 일반 주거 지역의 아파트로서 자, 홍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필지가 다수의 필지가 있다 보니까 지금 다수 필지에 있어서 용적률과 건폐율이 따로 지금 확인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대지 지분의 평수는 약 9.5평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10년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전반적인 어떤 대지 지분이나 건폐율 용적률을 지금 따지기에는 시기상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홍연 아파트 공공재개발 2021년도 3월 달에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지정이 됐고 총 191세대의 이 일대에 지금 연희 2구역 공공재개발 지역의 아파트가로 변경되게 되면 1067세대 최고 25층 이하의 임대 세대수가 233세대를 포함해서 올 5월 달부터 10년 걸리죠. 33년도 12월 달에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공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홍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말씀하신 대로 4.3억, 4억 3천, 그리고 DMC 파크뷰자이 같은 경우에는 10억 9천에서 11억 정도의 현재 지금 실거래가가 예상 가격이 나와 있고요. 현재 지금 홍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실거주만 가능하기 때문에 전세 가격은 의미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2억 원에다가 대출 받고 향후 공공재개발이 진행됐을 때 추가 분담금이 얼마나 될까에 대한 걸 따져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DMC 파크뷰자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11억 정도 돼 있고 지금 전세가가 6억 2천에서 6억 5천. 전세의 어떤 실투자금이 지금 4억 5천에서 4억 7천 정도로 DMC 파크뷰자이의 특징을 본다면 대단지고요. 교통호재가 있고 10년차 아파트. 그리고 이 아파트를 선택했을 경우에 이 아파트 지금 DMC 파크뷰자이 같은 경우에는 갭 투자가 들어가고 신혼집은 따로 신혼주택에 대한 비용을 따로 지불해야 되는 이중 비용이 들어간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공공재개발 홍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호재가 있고요. 낡았지만 동일하게 교통호재, 추가 분담금은 우리 시청자분께서 면밀하게 좀 따져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반적으로 홍연 아파트를 저는 갭 투자보다는 실거주, 몬테크를 좀 권해드리겠는데 마지막에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2, 5항을 꼭 활용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내용은 제가 일전에도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도정비, 정비 사업에 들어가 있는 부동산을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대체주택을 매수를 할 경우엔 대체주택에 대해서 일정 요건만 갖춘다고 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 시청을 하고 계신다고 하게 되면 전반적인 내용을 훑어보시고 마지막에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2의 5항을 꼭 면밀하게 살펴보신 후에 결정을 해보신다고 하면 후회 없는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상담 만나봤습니다. 이 상담 보내주신 내용이나 고민하신 흔적이 정말 많이 보이는 그런 상담이었는데요. 몇 가지 지역을 짚어주셨지만 그중에 지금 재개발 되고 있는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아파트와 그리고 서대문구 남가자동에 있는 준신축급 아파트 두 군데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일단 뭐 실거주, 갭투자 이렇게 성격도 다르고 가격이나 연식, 세대수 뭐 여러 면에서 너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님께서 분석해 주신 부분 하나하나 면밀히 따져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서대문구 연희동에 재개발 물건을 조금 더 추천을 해주셨는데 여기 들어가실 때 또 소득세법 시행령 잘 확인하셔서 비과세 혜택도 잊지 않고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상담 있으시거나 비슷한 고민 있다 하시는 분들은 022128-8504번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죠. 부산 연제구에서 보내주셨습니다. 아시아드 코오롱 하늘채 103동 334평에 거주 중인데요. 근처에 있는 현대홈타운 2차로 이동을 생각 중입니다. 206동 27평형이고 괜찮은 동의 층수까지 좀 조언을 부탁드려 봅니다. 집을 줄이고 남은 현금 들고 있을까 해서요. 현재 딸 1명 5학년 재학 중이고 3인 가족입니다. 방송 늘 잘 챙겨보고 있습니다. 해주셨습니다. 보통 더 대출을 받아서 갈아타기를 더 좋은 곳으로 가시는 분들의 상담을 좀 더 많이 받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현금을 더 많이 가져가는 집을 좀 작은 곳으로 가는 것을 고민 중이시네요. 어떻게 그 보세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 과연 개인적인 어떤 취향도 있겠지만은 서울 부동산과 지방 부동산의 어떤 현재의 상태 상황이 네. 어떤 우리 시청자분의 판단에 생각에 지금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서울에나 그 경기도권의 메인 아파트, 대장 아파트들은 이제 정고점을 거의 많이 회복을 했거든요. 네. 근데 아직 그 광역시 쪽 그리고 지방 아파트들은 아직까지도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결정에 있어서 선택에 있어서 이런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셨고요. 자, 아시아드 코오롱 하늘채 34평을 매도 후에 바로 인근에 있는 다운사이징해서 현대홈타운 27평으로 가는 게 어떻겠냐. 현금화. 향후 아직도 우리 시청자분 머릿속에서는 하락장이 지속될 거라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질문을 던지셨다 생각이 들고요. 자산 구성 중에서 부동산 비용을 줄이고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어떻겠냐. 그렇지만 다 팔아버리고 다른 지역의 아파트로 전월세 들어가는 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운사이징해서 가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두 아파트 모두 부산 3호선 종합운동장을 기준으로 좌측과 우측에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34평 아시아드 코오롱 하늘채 같은 경우에는 4개동 6년차 아파트고요. 6년차 660세대 아파트입니다. 자, 632%, 47%의 준주거 지역을 깔고 있는 아파트의 특징을 보고 있고 지금 가격대를 봤을 때 35평, 지금 최근 1개월 실거래가 평균 금액이 7억 9,800만 원. 단 요건 지금 저층이기 때문에 총 22층 거래된 게 8억 1,000만 원 정도, 8억 1,300 정도에 거래됐어요. 22층 8억 1,300에 지금 거래된 내용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전고점 대비해서 한 3억 이상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아직까지 28% 정도의 전고점 대비해서 가격이 지금
전고점 회복이 아주 더딘 상태의 준신축 아파트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 아파트를 매도를 하고 종합운동장 우측에 있는, 시청자분들이 봤을 때 우측에 있는 거제 2차 현대 홈타운의 27평 아파트로 가려고 지금 마음을 잡수신 것 같은데, 27평이 206동에는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206동에는 지금 없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227평이 110, 아래쪽에 210, 211, 212, 213이 92 A타입이고요. 27평. 그리고 가운데 몰려있는 204, 205, 그리고 208동이 92 B타입으로서 27평이 이렇게 6개 동에 분포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206동에는 제가 지금 아는 바에 의하면 27평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이 아파트 거제 2차 홈타운 아파트 현재 지금 개요를 본다고 한 1110세대 2차 바로 지금 종합운동장역에 지금 붙어 있고, 보신 대로 23년차 아파트입니다. 343%의 17%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에 토지를 깔고 있는 27평의 지금 평형대의 가격대를 봤을 때 현재 지금 가격이 4억 6,100만 원 정도, 4억 6,100만 원, 최근에 지금 4억 9천대까지 올라간 아파트, 4억 9,300까지 올라가 있는 기준으로 잡았을 때, 그렇다 하더라도 최고점, 전고점 대비해서 약 1억 7천 정도가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6% 정도의 하락의 전고점 대비해서 하락률을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본 아파트는 역세권이다. 초역세권. 좀 전에 말했던 아시아드 아파트보다는 좀 더 가까운 역세권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정리하겠습니다. 206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제가 볼 때는 213동 서양이긴 하지만 종합운동장역하고 좀 가까운 쪽하고, 아니면 208동 남향으로 위치해 있는 동을 한번 선택해 보시기를 좀 권유드리겠고요. 자, 지방 부동산의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도 약세입니다. 그 열기가 아직까지 지방부동산까지는 지금 가지 못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 정부의 통화정책, 금리정책을 결정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머리가 지금 복잡하시라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서울만 들끓고 있지 지방은 아직도 저렇게 힘들어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내려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을 할 거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전고점 시장과 분위기가 분명히 다릅니다. 전체가 다 들끓고 있는 시장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분명히 학습 효과를 분명히 겪어봤습니다. 더더욱더 초양극화 현상은 학습 효과에 의해서 더더욱더 뚜렷하게 나타날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요. 말씀하신 대로 광역시고 제2의 대한민국의 수도라고 하지만은,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부동산 비중을 낮추는 대신 약 3억 원 정도의 현금 자산이 수치만 봤을 때는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3억 원을 과연 그냥 은행에만 넣어놓을 것이냐,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이 3억 원에 있어서의 어떤 투자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제가 볼 때는 이동하시는 거는 찬성, 그리고 3억 원에 대한 거를 은행에 넣어놓는 것보다는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셔라 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부산에서 갈아타기를 고민하고 계신 사연자분의 상담 만나봤습니다. 아무래도 지역에 따른 부동산 양극화 현상을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상담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상담 보내주신 시청자분도 사실 거주하고 계신 아파트가 전 고점 대비해서 가격을 잘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좀 다운사이징을 고려하고 계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저희 전문가님께서는 갈아타기는 찬성해 주셨는데요. 다만 한 3억 원 정도 될 것으로 보이는 현금 차익의 경우에는 좀 더 괜찮은 투자처를 찾아보셔서 이 자산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시는 게 좋겠다고 상담 진행해 주셨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준비가 돼 있는데요. 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동작구 본동의 공공재개발 지역에 관심이 있어서 알아보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매수가 어렵지만 또 개발이 되면 세계 노선 지하철 역세권에 한강 조망, 숲세권, 학군까지 입지가 너무 좋아 보입니다. 시세는 현재 거래가 거의 없는지라 지분 8평 빌라가 10억 남짓, 단독 큰 지분과 편차가 큽니다. 투자성이 어떨지 분석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재개발 지역의 투자성 어떻게 판단해 볼 수 있을까요? 아까 연희동 공공재개발 부지와 같이 발표된 부지예요. 그렇군요. 예, 같이 21년도 3월 달에 발표된 지역입니다. 아주 뭐 위치적으로 거의 A급이죠. 그럼요. 예, A급입니다. 지금 공공재개발로 발표된 지역 중에 A급입니다. 최근에 본청에 최근에 대방동 군부지 네, 여기 지금 기억납니다. 바로 옆에 지금 요 위치에 있고, 자, 공공재개발 1차 본동 동작구 본동 47번지 일대에 지정이 되어 있는 공공재개발 투자, 과연 투자 가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투자 가치 있죠. 있지만 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 부지 같은 경우엔. 자, 우측으로는 신자분들이 봤을 때 우측으로는 흑성 뉴타운이 있습니다. 자, 좌측으로는 노량진역 아래쪽으로 노량진 뉴타운이 현재 들어서고 있고요. 바로 지금 본동 공공재개발 부지는 9호선 노들 역세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바로 또 한강이고요. 공원입니다. 자, 올해 2024년도 6월 달에 동작구 본동 요 지역의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 사업 정비구역 및 계획 수립안이 공람이 됐습니다. 공람이 돼서 현재 정비구역 지정 및 사업 시행자 지정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 여기서 한번 봐야 될 게, 제재에 들어가서 사업 단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이고요. 신통기획, 공공재개발이 따로 지금 진행 순서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초기 단계 후보 지정부터 여기까지 쭉 내려왔고 정비계약안이 입안됐어요. 현재 지금 초기 단계의 막바지인 정비구역 지정과 현재 사업 시행자 지정, 그 다음으로는 바로 통합심의 들어가고 사업시 인계가 떨어집니다. 많은 시간들을 벌써 거의 한 3년 정도 넘게 앞당내 지금 진행을 한 부지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으면서, 자, 본동 공공재개발 부지 같은 경우에는 향후 최고 277% 용적률 277%, 그리고 건폐율이 22.82%를 적용하면서 지하 6층에 지상 35층 아파트가 1064세대 12개 동, 그리고 임대 아파트가 이 안에 296세대가 포함됩니다. 이렇게 일단 전반적인 개발 개요가 나왔습니다. 역세권이고 초품화 아파트가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공세권에 35층 한강 조망권이 확보되는 굉장히 입지가 우수한 지역이다. 단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셨듯이 공공재개발이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갭 투자는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투자성에 여쭤봤을 때 투자성, 주변에 있는 아크로 리버하임, 그리고 바로 지금 수방사 부지 바로 옆에는 레미안 트윈파크의 아파트 가격대를 현재 지금 10억 정도에 투자하는 가격과 비교했을 때 종우자산, 향후 지금 아파트가 돼서 종우자산의 가치가 충분히 있는 지역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셨던 투자 가치가 있겠습니까?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렸어요. 단 투자를 할 때 유념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지금 공공재개발 사업이 사업 진행이 과연 끝까지 가능할까 합니다. 진행 가능성. 현재 지금 이 지역 내에 토지주, 건물주에 대한 40% 정도가 공공재개발을 반대한다는 해제 안건을 동작구청에 공식적으로 접수를 했습니다. 서울시에 최근 2월 달에 지금 도정비 사업에 있어서 이반 취소의 요건이 30% 이상만 된다고 하게 되면 이반을 취소하는 요건이 됩니다라고 하는 내용을 올 2월 달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내용이 예전에 지금 접수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지금 SH하고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려지고요. 자, 투자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투자 가치는. 그렇지만은 과연 사업 진행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까에 대한 거는 좀 면밀히 따지시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아파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세권에 초등학교 다니기도 좋은 초품화, 근처에 보니까 공원도 다양하게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다가 또 높은 뷰에서 한강을 조망할 수까지 있다니 이렇게 좋은 입지가 또 있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사업성까지도 충분하다고 하니 매력적인 투자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재개발 초기 단계의 막바지에 이르른 상태인데 대표님께서 분석하시기로는 이 사업이 끝까지 완료될 수 있을지가 좀 미지수라고 하십니다. 한 40%가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니까요. 이 여론을 잘 살피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022128-8504번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세종에서 온 사연인데요. 가게 폐업 후 임대 수익이 필요해서 청주 가경동 재래시장 연결된 코너 4층 상가주택 5억 7천에 매수하는 걸 고민 중이라고 하시네요. 추후에 매도할 때 아파트와는 다르게 감가된 가격이 되면 어쩌나 걱정이 되고 또 주변 개발이 오히려 매수 예정인 상가 주변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지 걱정이 된다고 상담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실 아파트는 가격이 오를 거다라는 기대를 좀 많이 하는데 이런 상가 주택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따져볼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가격이 떨어질까요? 가격이 오르고 떨어진 거를 떠나서 출구 전략이 아파트보다는 조금 더 어렵죠. 그렇군요. 일단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네. 출구 전략이 어렵다는 거는 그만큼 내가 원하는 가격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내용이 내포되어 있고 임대 수익을 위해서 가야 되는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상가주택을 세종시에서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지금 상가주택을 보고 계십니다. 좀 빨리 가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지금 빨간색으로 청주 지금 고속버스 시외버스 터미널이 위치해 있고요. 자, 가경 터미널 시장을 지금 넘어가서 쭉 따라 들어가게 되면 우리 시청자분께서 보고 계시는 상가주택이 있습니다. 자, 북동측으로는 상가주택 북동측으로는 제2종 일반주거의 공동주택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 남서쪽으로는 지금 중심상업지역 빨간색의 지금 중심상업지가 위치에 포진해 있으면서 지금 서측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서측으로 지금 많은 지금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내용들이 과연 여기에 좀 도움이보다는 악영향이 미치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셨고요. 자, 단독주택의 제1종 일반 주거 지역의 토지를 갖고 있습니다. 자, 56평이고요. 연면적, 전체 면적이 지금 1층부터 4층까지 149평. 1994년도에 지어졌고 지하 1층부터 4층, 지상 4층에 지상 4층에 현재 지금 건물의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2014년도 10월 달에 3억 9,500에 거래가 된 물건을 현재 지금 5억 7천에 매수를 하면 어떻겠냐라고 하는 질문을 주셨고, 자, 토지 한번 보면은 따로 내용이 주상용이고 건물 같은 경우에 건물 현재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보시는 단독주택, 주택, 음식점, 제2종 일반 근린생활시설이 쭉 나열이 되어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5억 7천에 매수하는데 이 지금 월세 수익이 얼마인지가 나와야 돼. 월세 수익이 보증금 얼마에 월세 수익이 얼마 했을 때 임대 수익률이 나옵니다. 임대 수익률을 꼭 따져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주변에 거래된 금액을 봤을 때 최근에 지금 총액 볼까요? 총액 봤을 때 인근에 지금 바로 지금 요 위치고요. 바로 인근 한 블럭 뒤쪽에 2023년도 11월 달에 3층짜리 건물이 동일한 평형대, 토지 평형대에 4억 2,500에 거래됐고요. 지금 북동쪽으로 왔을 때 대각선 쪽으로 약간 더 큰 도로 쪽에 물려 있는 게 22년도 5월 달에 5억 5,500에 거래가 됐습니다. 요 내용은 과연 5억 7천의 매수가가 적정한지에 대한 거를 따져볼 수 있는 기준이 될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전반적으로 5억 7천에 대한 매수가 적정성이 맞는지 한번 따져보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임대 수익, 보증금 및 전반적인 임대 수익이 임대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내 투자금 대비해 가지고 따져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전반적으로 지금 노드를 표시해놨어요. 전 지역이 지금 한 30년 된다 이상이 되었는데 과연 용도 지역, 제1종 일반 주거 지역이 지구단위 계획에 들어가서 종상향이 되지 않는 이상은 이 지역이 투자성, 사업성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말씀드린 대로 인근 상업지역이 지금 중심상이 개발되다 보니까 메인 상업지역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차에 대한 공실 우려도 어느 정도는 예상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매수가격, 임대수익률, 그리고 직접적인 호재 가능성을 따져보신 다음에 좀 더 심도 있게 판단하셔가지고 접근하신 게 맞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청주시에 있는 상가주택 관련한 상담 진행해 봤습니다. 가경동은 버스터미널이 있는 곳이라서 좀 큰 메인 상권들이 대로변에 포진해 있는 그런 동네이기도 한데요. 일단은 수익형 부동산이기 때문에 수익률 계산이 첫 번째일 것 같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증금과 월세 수익이 얼마인지 잘 따져보시기를 바라고요. 매수하실 때 매수를 결심하셨더라도 사실 가격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 가격이 적정가인지 인근 비슷한 컨디션의 부동산들과 비교를 잘 해보셔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보시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022128-8504번 연락 주시죠. 다음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동구 암사동 선사현대아파트 42평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금 10억 보유하고 있고요. 광진구 광장동에 있는 워커힐 아파트 66평으로 가고 싶은데 투자성에서 어떨지 궁금합니다. 지금 나이는 62살이시네요. 사업을 하고 있어서 대출금 상환은 문제 없습니다. 하셨습니다. 자, 갈아타기 전망 궁금하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워커힐 아파트도 사실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잖아요. 재개발 노리고 고려하시는 재건축이죠. 네. 압구정동의 현대아파트는 아시죠? 네. 워커힐 아파트는 많이 들어보진 못했던 아파트인데 맞아요. 예전에 1980년대 초반에는 워커힐 아파트가 더 비쌌습니다. 정말요? 네. 저 검색해보고 너무 오래돼서 깜짝 놀랐거든요. 78년도에 지어진 아파트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필로티를 짓기는 상상을 못할 정도였고, 그러네요. 또한 그때 이제 호화 아파트로서 50평대 이상의 아파트들이 있던 아파트인데 예전에 그때 압구정 현대 아파트랑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비싼 아파트예요. 그렇군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이제 지역적으로 강남 쪽이 더 쏠림이다 보니까 압구정 현대 쪽이 좀 더 가격이 올라가 있지만 과연 이 아파트의 향후 어떤 전망, 갈아타기에 대한 전망. 현재 우리 시청자분께서 거주하시는 데는 암사역 바로 앞에 있는 선사 현대 아파트. 아예 현재 지금 42평에 보유하고 계시고요. 일부가 한강 조망이 가능하고 거의 3,000세대에 육박하는 아파트로서 25년 차 아파트입니다. 리모델링이 지금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자, 42평의 현재 실거래가를 봤을 때 현재 실거래가는 저층 같은데 3층이 12억, 한 13억 정도에 거래됐고 매물 가격 평균 한 16억 정도까지 현재 지금 나와 있는 상태로서 가격을 지금 이 금액 약 15억 원 정도에다가 매도한다면 14억에서 15억 정도,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10억 정도를 합해서 워커힐 아파트로 옮기는 게 전망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시죠. 자, 워커힐 아파트 갑니다. 자, 바로 건너편에 있고요.
예전에 제가 지난 시간인가 포제스, 그러니까 이제 평당 1억이 넘는 아파트, 좀 이렇게 선세이션한 뭔가 지금 이 분위기에 있어서 완전히 지금 획을 달리했던 아파트의 어떤 분양물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아파트 뒤쪽에 있는 자, 이 지금 광나루역이죠. 광나루역에서 약 600m 정도 떨어져 있는 아파트의 위치를 보이고 있고, 14개 동 756세대, 그리고 47년 차 1978년도에 지어진 최고 13층 아파트입니다. 자, 1단지가 지금 표시하는 대로 이쪽이고요. 이쪽이고 2단지가 지금 이쪽입니다. 위쪽이고 아래쪽이 지금 워커힐 1단지인데, 여기는 지금 현재 2종 일반이에요. 2종 일반. 위쪽 2단지 같은 경우에는 자연 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연 녹지.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금 자연 녹지를 종상향시키면서 통합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는 단지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단지의 지금 건폐율 12%, 용적률이 94에서 104% 정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2종으로 간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어떤 사업성까지 나올 수 있는, 대지 지분이 평균적으로 49.9평.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큰 어떤 특징을 보이고 있다. 재건축의 지금 안전진단 초기 단계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67평, 66평, 67평. 현재 실거래가를 봤을 때 최근 실거래가가 1개월 평균 27억 원에 지금 거래가 됐고요. 올 7월 달에 거래가 된 금액이 있고, 현재 지금 전고점 대비해서 약 8억 원 정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약 20%, 한 22%가 지금 아직도 하락되어 있는 금액이고, 현재 매물 호가는 29억에서 33억대, 31억 평균이고 33억대까지 매물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 29억에서 33억, 약 30억 정도에 매수한다고 하게 되면 한 5억 정도가 부족하시죠. 그 부분은 감당이 가능하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1, 2단지 통합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직접적인 호재가 있습니다. 자, 건폐율, 용적률, 대지 지분, 그리고 용도 지역 등 사업 가능성의 진행 가능성이 충분하고요. 마지막으로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전반적으로 옛날의 명성은 지금 못 찾고 있지만, 그래도 이 아파트의 지금 평가 금액이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저평가되어 있는 느낌이 든다. 고로 선사 현대에서 워커힐 아파트로 같다는 거 추천드린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이 아파트 연식에 비해서 좀 낯선 아파트의 느낌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유명하고 명성이 높은 아파트였습니다. 워커힐 아파트로 갈아타기 찬성한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실제로 재건축이 진행이 되고 있고 사업성, 진행 가능성까지도 상당하기 때문에 굉장히 괜찮은 투자처다라고 평가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현재 가격이 전고점 대비 20% 넘게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평가 되어 있다. 지금 들어가시는 것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바로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길 뉴타운 2020년 준공된 25평 아파트 보유 중인 1주택자입니다. 아파트 처분하고 보유 현금 5억 합치면 17억 정도 되는데요. 상급지로 갈아탔을 때 목동, 마포, 광장동 중에 투자 가치가 높은 곳 문의드립니다. 아니면 지금 아파트 보유하고 여유자금 5억으로 어떤 부동산에 투자하면 좋을까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두 가지 선택지 중에 뭐가 더 좋을지 궁금한데요. 첫 번째는 상급지로 지금 다 매도하고 네. 5억 합쳐서 17억 가지고 상급지로 가느냐, 아니면 두 번째는 나름대로의 교통호재와 준신축 물건이니까 가져가면서 나머지 5억 원을 따로 투자하는 이 두 가지입니다. 네. 그렇죠? 자, 신길 뉴타운 25평 2020년도에 지어진 아파트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여기 지금 센트럴 자이, 히스테리 클래시아는 얘가 예전에 한번 방송에서 다뤄드린 적이 있고요. 신길 파크 자이, 그리고 SK 뷰까지 2020년도에 지어진 2020년도에 지어진 아파트들이 여러 아파트들이 있는데, 이 중에 25평을 현재 지금 보유하고 계시고 지금 현재 매도하게 되면 12억 정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고 처분해서 12억, 그리고 현금 5억 17억을 가지고 상급지냐 아니면
그대로 보유하면서 5억을 따로 투자하느냐. 자, 추석 이후에 서울 아파트값 과연 어떻게 될까요? 궁금한데요. 그렇죠? 올랐으면 오프닝 멘트에서도 그 내용에 대한 어떤 힌트가 나왔었고 굉장히 좀 갈리고 있죠. 갈리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자, 금융권 대출 규제에 따른 안정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금리 인하 공급 부족으로 인한 집값 상승이 지속될 것이냐. 전제 단 양극화. 지역에 따라, 지역의 단지에 따라서 굉장히 편차가 심하게 벌어질 거라 보여집니다. 왜? 전 상담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학습 효과를 몇 번 했습니다. 학습 효과가 이제는 모든 분들이 거의 전문가가 되셨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추석 이후에 서울 아파트값 금융규제 DSR, 스트레스 DSR의 규제가 더 셀 것이냐, 아니면 공급 부족과 금리 인하에 대한 심리적 변화가 더 셀 것이냐에 대한 거는 저는 후자가 좀 더 높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상급지 갈아타기. 양천구 목동, 마포구 공덕, 그리고 광진구 광장동, 이 지역 중에서 어디가 좋을까요? 라고 하는 17억을 가지고, 자, 숙제를 더 내드리겠습니다. 외에 9호선 봉은사역 일대, 송파구 신천동, 강남구 양재동을 같이 17억 원의 가격을 가지고 같이 한번 보셔라 라고 다시 한번 조언을 해드리고요. 자, 두 번째, 준공 5년 내 아파트를 보유한다고 하게 되면 신안산선 교통호재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금 5억 원을 가지고 다주택자가 되기에는 현재 정책상, 세금상 뒷받침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어떤 부동산에 어떤 출구 전략을 가지고 들어갈 것이냐, 굉장히 중요하죠. 현재 지금 많은 분들께서 부동산의 상품을 나열했을 때, 특히 주택 상품을 나열했을 때 순서별로 봤을 때 첫 번째가 분양아파트고요. 상황에 따라 개인 상황이 다 틀리겠지만 두 번째가 준공 후 5년 이내 아파트, 세 번째가 재건축입니다. 이 순서를 내가 과연 5년에 5억 원이라는 자금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매칭을 시키면서 지역을 봐야 되겠죠. 지역을. 단 3기 신도시 안쪽으로 나간다 하더라도 3기 신도시 안쪽으로 이 5억 원의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주택으로 간다고 하면 이 순서대로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면서, 어느 한쪽으로 1번과 2번을 한쪽으로 제가 선택하지 않고 1번에 있어서의 추가와 2번에 있어서의 추가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왜? 상황이 굉장히 변수가 많기 때문에 1번과 2번을 같이 고려하시면서 나에게 최적인 상품을 선택하셔라 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앞으로 조금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갈아타기를 하게 된다면 몇 가지 지역을 더 알려주셨으니까 같은 선상에 두고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5억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신다면 분양, 그리고 분양 아파트, 그리고 준공 5년 내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 순으로 3기 신도시 인근에 괜찮은 투자처가 있는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많은 시청자분들의 상담 만나봤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지 02-2128-8504번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박성규 대표와는 여기서 이만 인사 나눕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송 끝난 후에도 저희 상담 창구는 모두 열려 있습니다. 022128-8504번 전화와 문자 상담 언제든지 환영하고요. 그리고 카카오톡으로도 상담 남기실 수 있습니다. 채널 추가하셔서 직접 카톡으로 상담 남겨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하시면서 부동산에 관한 궁금한 내용 채팅으로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끝으로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방송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 남겨주시면 더 좋은 방송 만드는데 꼭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값이 많이 뛰었죠. 그래서 서울 아파트의 시가총액이 지난해보다 3%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또 지난 8월에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전달보다 더 커지면서 2018년 9월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정부와 금융권의 규제, 대출 옥죄기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 가격의 고공행진은 계속되는 모양새입니다. 부동산 시그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소식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